정말로 김수현 배우의 말처럼 성인이 된 이후에만 교제를 했다고 하면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은 성립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미성년자일 때 교제를 했던 증거가 있어요. 매우 가까운 그런 사진이 있었다던가 카톡이 있었다던가 이런 게 나온다면 김수현 배우가 한 말이 허위 사실이 되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이명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요새 배우 김수현 배우랑 김새로운 배우가 서로 교제를 했다고 이제 화제가 됐는데, 당시에 김새로운 배우가 미성년자였다고 하는데, 혹시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가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요,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것이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교제를 하는 게 정말 순수하게 전혀 신체적 접촉 없이 교제를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요새 기준으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는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이거는요, 13세 미만의 자를 간음 추행하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를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새로운 배우가 15살 때, 그리고 김수현 배우가 28살이었나? 그때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16세 미만이므로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새로운 배우는 2015년에 15살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2015년은 법률 개정 이전이었다는 것이죠.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요, 16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요, 16세 미만, 예를 들어 15세예요. 15세랑 아무리 15세가 동의를 해도 15세하고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 강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당시에는 13세 미만이어야지 이런 규정이 적용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김수현 배우가 만약에 정말로 15살에 김새로운 배우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성년자의 이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형법이 개정이 된 만큼 어떤 윤리적 비난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수현 배우는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고 김새로운 배우의 유족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죠.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거는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해서 사자, 즉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거를 처벌하는 범죄를 일컫고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공연성, 그리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씩 보면요. 일단은 김수현 배우 측에서 공식 입장으로서 김새로운 배우와 사귄 거는 처음엔 사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귄 거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제 미성년자일 당시에는 사귄 적이 없다. 미성년자일 당시에 교제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다고 해요. 이것이 언론이나 SNS 등을 퍼졌다면요, 공연성은 분명히 인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정말로 김수현 배우의 말처럼 김새로운 배우가 미성년자일 때는 교제를 한 적이 없었고 성인이 된 이후에만 교제를 했다고 하면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은 성립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미성년자일 때 교제를 했던 증거가 있어요. 사진이 있다던가 미성년자 시절에 매우 가까운 그런 사진이 있었다던가 카톡이 있었다던가 이런 게 나온다면 김수현 배우가 한 말이 허위 사실이 되는 거겠죠. 교제를 한 적이 있었음에도 교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허위 사실 적시로서 이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세 번째 요건이 있어요.
바로 사자의 명예 자체가 훼손이 되었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 법원은요, 적시된 허위 사실로 인해서 사자의 죽은 자의 사회적, 역사적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경우에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 시절에 김수현 배우와 사귀었다라는 예를 들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다, 미성년자 시절에 사귄 것은 사실 무근이다 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고인의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훼손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고소를 하시는 측에서 잘 설명을 해서 아마 고소장에 적어 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나온 사실만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지 성립 가능한데, 김수현 배우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김새론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는지, 이것도 좀 판단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고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하고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은 현재로서는요, 굉장히 크게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래서 16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19세 이상은 어떠한 성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서 또는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는요,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가진 노하우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